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절TV 제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히타입니다. 오늘도 절절한 마음으로 투자 임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인데 제이디님은 뭐 연말에 이슈 있으신가요? 연말에 별 이슈는 없고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번다, 그쵸? 벌어야죠, 다들.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보면은 뭐 직장인들은 뭐 마감도 많고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팔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또 줍줍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절절비책으로 연말에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되게 확률이 높은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대주주 과세 이슈라는 거 뭐 언론상에서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굉장히 괴상한 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계 좀비속이라는,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밑으로는 제 자식, 뭐 저는 아직 손주는 없습니다만 손주까지 포함해서 한 주식을 10억 이상 들고 있거나 코스닥의 경우는 2%, 코스피의 경우는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주주 과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이 25%인가요? 25%인가 그렇고 맞는 거죠. 아마 그게 뭐 1년 이내 보유 종목이면 아마 30% 정도까지 과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주식을 매일 하는 사람들은 11월 정도 되면은 과세 기준일이 12월 말일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이 이제 주식의 수량 기준, 그리고 30일이 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기준을 곱했을 때 10억을 넘어가면은 대주주 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전업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10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11월 정도부터 미리 주식을 많이 파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연말에 늘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되고요. 최근에는 뭐 CFD 계좌라고 이런 주식을 자기 명의로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계 증권사 명의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것도 올해부터 또 과세가 10%씩 되기 때문에 완전한 예전처럼 회피처럼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늘 약세가 있습니다. 주식을 파는 이유가 그 주식이 싫어졌거나 투자할 가치가 없어서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세금을 회피하려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사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결국에 그 큰 손들이 다시 그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맞는 룰 같은 게 있는 건 아닌데요. 그쵸. 사실 보통 주식을 이제 엄청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많이 팔아놨지만, 사실 뭐 그렇게 치면은 야 그러면 12월 28일에 주식 다들 이빠이 사겠네? 라고 생각들을 상식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이거를 전업으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12월 중순, 지금 이 촬영하는 날짜가 12월 16일인데요. 12월 15일 전후부터 자기가 내년까지 들고 갈 종목을, 물론 10억 원 밑으로 사야겠지만 미리 좀 사놓는 수요가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대표적인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여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과거 흐름을 보면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희한하게 그간에 계속 빠지다가 12월 중순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12월 28일 딱 수량 기준이 되는 날 주가가 엄청 튀면은 그때 다 던지고 다 매도를 하고 20%의 차익을 굉장히 쉽게 얻는 그런 전업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과거에는 대부분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에 많이 해당이 됐던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그 섹터가 배터리, 게임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저도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이 지금 엄청 많이 주식이 하락해 있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올해 상장한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 30% 이상씩 주가가 하락해 있고, 이게 뭐 꼭 대주주 과세 이슈 때문에 빠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영향이 분명히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물론 뭐 사고 싶은 물량을 다 산 건 아닙니다. 이제 계속해서 모아가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주주 과세 플레이를 좀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물량을 모았고, 만약 운이 좋아서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은 이때 많이 샀던 물량들은 그때 상당 부분 덜어내면서 수익을 확정짓고 익절로 탈출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굉장히 꿀이기 때문에 늘 매년 맞지는 않지만 이제 운과 때가 맞다면
이건 상당한 수익을 쉽게 주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기관 북클로징 같은 것도 이제 더 이상 뭐 주식을 이제 매매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기관들도 주로 연말에 또 포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급들도 다시 연초가 되면은 다시 설정이 되면서 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수급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다가올수록 팔자세가 좀 더 세지고 그게 이제 연말을 돌아서서 연초로 갈수록 조금 더 채우려는 그런 수급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로서 작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만약 그런 게 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시면은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개인들의 수급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2020년 이제 배당락 그러니까 이제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까지 한 1월 한 첫째 주에서 둘째 주까지 들고 갔을 때 지수상으로 한 거의 10% 가까이 7에서 8% 정도 수익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지금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은 19년도에도 그랬고 18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종목 하나하나를 찝어서 투자하시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은 코스닥 자체,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ETF라든가 이런 걸 매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지수에서 10%라는 건 사실 개별주로 보면 훨씬 큰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서도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제이디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섹터, 게임이라든가 NFT 이번 여러 가지 대주주 과세 이슈 때문에 수급이 좀 밀렸던 그런 종목들을 밑에 잘 줍줍 해보시면은 또 의외로 수익이 쉽게 잘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오래 하면서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1월이 되면은 그죠? 뭐 희망과 뭐 사랑이 넘치는지 이상하게 주식을 또 사요. 또. 네, 그래서 네. 1월 효과가 뭐 있다 뭐 이런 그쵸. 얘기들 격언처럼 있는 건데 뭐 산타 랠리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랠리 뭐 사실 뭐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나고 보면 늘 연말 연초에 꼭 크게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늘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말인데 사실 저희도 뭐 이제 주식 1년 내내 피곤하게 하는데 좀 쉬고 싶지만 오히려 쉬는 기간은 구정 전후로 설정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전업으로 투자하는 저희들도 대부분은 1월까지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주식을 하고 긴 연휴가 있으면 또 주식을 좀 팔아서 가볍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구정 이런 게 있으면은 대부분 주식을 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뭐 필수적인 핵심적인 종목 몇 개 제외하고는 포트폴리오를 가볍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대주주 과세 이슈 말고도 뭐 대표적인 플레이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락을 이용한 그렇죠. 네. 투자가 있는데요. 히타님 배당락이 뭐죠? 배당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배당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일 내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배당 받는 금액만큼 그 다음날 배당락을 맞아서 그 주가가 그만큼 빠져서 시작하게 되는 게 이제 그 배당 기준일 그리고 배당락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배당을 실제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28일인가요 기준일이? 네, 28일에는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이 내년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배당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뭐 정말. 특히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을 워낙 많이 주고 배당을 주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건물을 굳이 살 필요 없이 뭐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건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트가 KTNG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담배 회사죠. 배당주 하면은 소위 떠오르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2020년 뭐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 KTNG가 보통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걸 1억을 샀으면은 배당을 600만 원 정도 받는다. 뭐 6% 수익률이다. 뭐 그러면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 구간을 보시면은 배당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사서 6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한 3, 4일 동안 그 이후로 한 10% 넘게 빠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6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뭐 1000만 원 넘게 날리는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배당락 플레이라는 게 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제 주변에는 이렇게 배당락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굳이 이 배당락 플레이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사실 단기 추세보다는 중기 추세,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걸 주 기준으로 봅니다. 1기준이 아니라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금융주들 작년에 이제 대표적인 또
배당주 중에 하나가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이었는데요. 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2020년 연말을 보면은 이미 이때 추세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굳이 배당락 관련 투자를 하신다면은 배당도 먹고 그 후로 몇 주 동안 내가 버티면은 양쪽으로 다 이쪽에서 손해보지 않고 배당은 배당대로 먹고 뭐 운만 좋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도 수익이 나는 어떤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배당락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배당주 중에서 사시면은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자체를 꼭 받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배당주의 어떤 성격을 가진 주식인데 배당락을 맞아서 배당락일 당일에 시가로 마이너스 6%, 7%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배당이 수익률이 6%라면 그러면 그럴 때 당연히 이 주식은 사주는 수급이 있다 라고 생각되면 그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꼭 원하지 않더라도 6%의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공짜 아비트라지 같은 거죠. 그냥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체크해 보셨다가 하는 걸 방법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게 배당락으로 이제 지수 자체가 떨어졌을 경우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절절TV가 블로그도 같이 운영을 할 건데요. 그런 블로그에 올해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도 리스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이 절절비책으로 따뜻한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D 히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